자요 유치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유치권을 보시면, 자 유치권을 보시면은요, 저기 난방을 조금만 줄이면 안 되나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 유치권을 보시면은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이건 타인의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은 안 돼요. 타인의 물건이니까 물건은 동산 부동산이 다 되는 거예요. 동산 부동산이 다 되는 것이고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죠. 이 유가증권은 뭐다? 이건 권리죠. 그래서 우리가는요, 원래는 어떻게 하죠? 원래는 뭐만 되자면은, 원래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건을 지배하는데 뭐도 된다? 권리도 된다 이 말이죠. 뭘 한다? 이걸 점유해요. 그래서 이런 점유가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고, 그 다음에 전속 요건이에요. 알겠죠? 전속 요건. 그러니까 만약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치는 뭐죠? 반드시 점유해야 돼.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물건하고 채권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결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이런 거죠.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차가 두 대가 있단 말이에요. A라는 차하고 B라는 차하고 두 대가 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차를 수리했다 이 말이에요. 수리. B라는 사람의 차를 수리를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있는데 갑의 것을요, B라는 차를 수리했고 나서 A라는 차를 유치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유치권이라는 것마다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하니까, 이 수리비 100만 원은요 B라는 차로부터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하고 물건하고를 따로 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이것을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분이라는 것은 가분은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한다, 유치한다 이 말이에요. 유치는 뭐죠? 인도에서 일단 점유를 해가지고요, 인도를 거절한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요? 돈 받을 때까지. 그것을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우리 여러분 세탁소에 가가지고 뭘 하죠? 세탁물을 맡기죠. 그럼 세탁소에 가서 세탁물 맡기면 어떻게 돼요? 그 세탁물에요, 그 다림질이요 하는 것이 3,000원이에요. 그러면 3,000원 주지 않으면 그 물건, 세탁물 나한테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러니까요, 3,000원 줄 때까지 세탁물 주인이요, 내 옷을요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해. 이것을 유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내가 만약에 세탁물을 받을 때까지 이걸 인도 거절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 이제 봐. 우리가 이제 유치권은 누구 소유라고 그랬죠? 타인. 자기 건 절도란 자기 것은. 자기 물건을 자기가 유치한다. 그래서 보통 또라이가 아니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타인 거니까, 타인은 누구로 타인이라고 하죠? 나 빼고 다 타인이야. 나 빼고 다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도 유치권.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 누구 거다? 제3자 소유도 된다 이 말이죠. 누구 것만 아니면 된다? 여기요, 유치권자의 소유만 아니면 된다. 유치권자의 소유만 아니면 된다 이 말이죠. 내 것만 아니면 돼. 내 것만 아니면. 유치권자의 소유가 아니면 돼. 남의 것 다 관계없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수급인이 뭐죠? 수급인이 건축업자. 건물 짓는 사람, 건축업자가 수급인이라고 그래요. 수급인이요, 공사를 했어. 그럼 공사 대금 돈 나왔죠? 비용이죠. 대금은 비용이죠.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수급인이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어.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어. 그럼 이거 누구 거다? 수급인 자신 거야. 자신의 소유야. 그럼 유치권이 돼? 안 돼? 안 돼. 자기 건 돼? 안 돼? 안 돼. 누구 것이 돼? 타인 소유는 되고 자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도급인. 이거죠. 자기가 건물을 지었는데 도급인 것으로 하기로 합의했어. 도급인 것으로. 자기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건축업자가. 그런데 이것은 일단 당신 너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 거다? 도급인 소유죠. 도급인 소유라는 수급인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때 수급인은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죠. 도급인 소유라는 말은 이건 누구 소유다? 타인 소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도급인은 뭐죠? 건물을 지어달라고 한 사람. 알겠죠? 건물주를 얘기하죠. 건물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됐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요, 몇 번이죠? 여기 이제 2번 봐봐. 자, 2번은요, 뭐로부터 발생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로부터?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해 이걸 뭐라고 한다? 결연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면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되니까 물건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뭐요? 물건은 동산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등기라네. 유가증권은 배서. 여러분 혹시 배서란 말은 수표에다가 이사한단 말 들어봤죠? 뒤에다가 배서 안 해도 돼. 왜요? 이 유치권은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 법정이에요. 법정. 법정이란 말은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가 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어. 자, 봐봐. 여러분요, 우리가 우선 변제를 받는다 말의 뜻이 뭐예요? 우선 변제? 그럼 만약 여기 이 같은 집에 갑이라는 집에 저당권자가 있고 전세권자가 있어. 그럼 누가 더 돈을 먼저 받아야 돼? 먼저 등기한 사람이 먼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아요. 유치권은 이 물건 수리했죠.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잡고 있으면 돼. 근데 언제부터 잡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순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은요,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죠. 누가 먼저 등기했냐? 등기한 사람이 1번, 그 다음에 등기한 사람이 2번이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안 나온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합의로 성립하지 않아. 합의로. 이게 중요한데 합의로. 유치권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지 합의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가 되죠. 우리가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 봐봐.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 여기가 A가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고 여기 B가요. B가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이 있고 여기 C요. C가요 임차권이에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경매가 되죠. 경매가 딱 되면 무조건요. 저당권 이하는 다 없어져. 저당권 이하는 다 없어져. 무조건. 이게 소멸한다는 말이 뭐냐? 소멸한다는 말은 등기에서 뭘 한다? 말소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등기에서 말소시킨다.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요 저당권이 있고 여기 전세권이고 임차권은요 등기에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요 우리가 유치권은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등기를 안 하니까 말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한다 안 한다?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아요. 인수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인수된단 말은 경락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경락인이 책임을 져. 유치권은 책임을 져. 경락인이.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경매가 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경락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 아까 잠깐 했었는데 어디서 했다 이거? 불법 점유. 이거 어디서 봤어? 불법 점유? 통행 지역권에서 봤잖아요. 불법 점유 유치권이 인정되잖아요. 통행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치권은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하나 보면 여기 이제 뭐라 나왔죠? 자, 무슨 점유라고 그랬어? 무슨 점유? 적법한 점유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돼. 적법 점유가 돼야 되고 불법 점유가 되면 유치권이 안 되잖아요. 불법 점유는. 그러니까 적법 점유 그럼 적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런 봐봐. 이런 말. 절도범. 그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안 돼. 비용이 아무리 있어도. 또 뭐라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그럼 임대차가 종료된 후 그러면 이 사람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비용을 지출했어.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된 후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것은 그래서 절도범이죠. 수리 비용 안 된다 이 말이죠. 임대차 해지 후, 해지는 임대차 끝났죠. 끝났으니까 비용을 지출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로부터 발생해야 돼?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물건하고 채권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물건과 채권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 결연성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해. 여기가 제일 시험이 잘 나와. 여기가. 알겠죠? 자, 뭐뭐 안 나오냐? 뭐뭐가 안 되냐? 봐. 보증금.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돼. 시작.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시작.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유치권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월세, 임대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유치권 안 돼요. 우리는 아까 뭐로부터 발생해야 돼? 뭐로부터? 채권이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근데 사람은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 봐. 임대인이 잘못해서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게 있어. 임대인한테. 근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안 해. 유치권 안 돼. 왜요? 임대인은 물건이 아니니까. 임대인은 물건이 아니니까. 임대인은 뭐가 아니니까? 물건이 아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매매대금.
매매대금은요, 자재 납품대금. 우리가 이렇게 건물 짓는데요. 건물을 짓는데 저쪽에서요, 뭐냐면 모래하고 시멘트를 공급받았단 말이죠. 자재 납품대금 매매대금이죠. 안 돼.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매수했단 말은 내가 샀다 이 말이죠. 매매대금이죠. 유치권 안 돼. 우리가 여러분요, 여기 계약 명의신탁, 우리가 어제 이제 강의했었는데요. 이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 상당, 매매대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시 안 되는 거 먼저 이 세 가지를 먼저 암기해. 시작.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매매대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돈 갚을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 것. 돈 갚을 때가 되는데 돈을 갚지 않아. 그것을 우리는 얘기해라. 그럼 뭐가? 여기요, 변제기. 우리가 변제기 때 돈을 갚을 때, 만약에요 3월 1일이 돈 갚을 날짜인데 돈을 안 갚아. 그럼 그때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변제기를 유예했다 이 말은 4월 1일로 연기해줬다 이 말이죠. 4월 1일로 연기해줬다 이 말이죠. 그럼 더더욱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요,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배제특약, 유치권 배제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봐봐. 내가 오늘요,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 야, 내 차 좀 수리해줘. 내 차. 갑이 을한테 야, 차 좀 수리해줘.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그래요? 을이 알았어. 그래. 그럼 내가 갑이 원한다. 나 지금 오늘이 2월 1일인데 오늘 나 돈 없어. 3월 1일 날 월급 받으니까 그때 돈 줄게. 이래서 그때 돈 줄게. 그래 을이 뭐라고? 응, 알았어. 그래서 오늘 수리했어. 오늘 수리하면 원래 오늘이 돈 받을 날이잖아요. 그럼 오늘이 변제기니까 돈 갚을 날짜 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3월 1일 날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3월 1일까지는 돈 갚을 날짜는 아니다. 아니죠. 언제 돈을 갚을 날짜죠? 3월 1일. 3월 1일 날 돈을 갚지 않으면 그때 유치권 행사하고, 알겠죠? 오늘부터 3월 1일까지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말한다.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유효이고요. 그럼 유치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 유치권 배제 특약은 제3 써 거기다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했다면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여기 이 차를 있잖아요. 이 차는 갑의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2월 1일 날 뭐라고 했다? 2월 1일 날 내 이 차 수리하면 내가 3월 1일 날 돈을 줄게 그랬죠? 3월 1일 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이 사람이요, 갑이요, 이것을요 2월 15일 날 병한테 판 거예요. 병한테 팔았어. 그러면요, 여기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요 3월 1일 날 돈을 받기로 돼 있잖아요. 3월 1일 날 돈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해야 되잖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2월 15일 날 병한테 팔았는데 갑자기 을이요, 이 차 내가 수리했는데 차 팔았다고 해서 나 유치권 행사할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알겠죠? 언제 행사해야 돼? 3월 1일 날. 그러니까요 3월 1일까지는 유치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것을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병도 제3자도 병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유익비 같은 경우는요, 돈 갚을 날짜를 돈을 갚을 날짜를 연기해달라. 허여란 말은 거의 연기해달라 이 말이죠. 연기하다 말은 유예한다 이 말이죠. 유예한다. 알겠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변제기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허여한단 말은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한다, 유예해준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유치권이 된다. 변제기다 아니다? 변제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변제기가 아니니까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요? 돈 받을 때까지. 그럼 내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 옷을요 다림질을 해달라고 맡겼어. 3,000원이죠. 그런데 주머니에 2,000원밖에 없어. 2,000원 주면서 1,000원 없는데 그냥 옷 주면 안 돼요?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언제까지요? 1,000원 가지고 올 때까지. 돈 다 갚을 때까지.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재밌는 말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원래 우리가 유치권을 어디 행사했냐? 원래 유치권은요 일물일권이에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유치권 행사해야 되는데 봐봐요. 이게 임야예요. 임야. 이렇게 임야인데요. 여기서는 뭐가 뭐냐면 이 부분은요 이렇게 개간을 했어. 이 부분을 개간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개간을 했어. 누가요? 이게 갑의 산인데요. 누가요? 을이 이것을 개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이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요. 이 을이요. 이 부분을 물건요. 임야 일보를 개간한 경우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을 이 사람이요. 을이요. 이것을 점유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이런 경우 유치권이 되는가? 임야의 일부잖아요. 일부의 유치권은 원래는 안 돼. 안 되는데 그 일부가 어떤 경우요? 그 일부는 원칙은 안 되는데 이 일부가 물건의 일부가 쉽게 분할이 가능하면 이게 중요해. 쉽게 분할이 가능하면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 말.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알죠?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아시겠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그럼요, 유치해야 돼. 유치가 뭐죠? 이런 유치. 유치라고 하는 말은 뭐가 유치다? 목적물을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해. 언제까지요? 돈 받을 때까지.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해. 언제까지요? 돈 받을 때까지. 그럼 여기서 유치한단 말은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한다 이 말이죠. 이때 점유는 반드시 유치권을 점유해야 돼. 점유를 상실하면 무조건 유치권이 없어져. 그러니까 점유는 성립이면서 전속 요건이야.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그대로 소멸해.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고 물상대의가 없어. 알겠죠? 물상대의란 것은 이 건물을 내가 우리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건물이 멸실된 거예요. 멸실된 말은 화재로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불타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화재보험금이 나와. 화재보험금. 이 화재보험금 위에 원래 유치권은요 물건을 점유해야 되는데 물건이 불타버리고 화재보험금이 나왔죠. 이 화재보험금 위에 유치권이 인정되는가? 그럼 화재보험금 도니까 돈 위에 대신 유치권이 미치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왜? 유치권은 뭘 해야 돼요? 물건을 뭘 해야 돼? 점유해야 돼. 점유. 그러니까 이게 멸실이 돼버리면 유치권은 없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화재보험금이 나와도 여기에 유치권이 미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것을 뭐란다? 유치권은 뭐가 없다? 물상대회. 이런 물상대회는 나중에요 저당권에 가서 또 공부를 해. 그냥 걱정하지 말고 어디 가서 공부한다? 저당권에 가서 공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선변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주 유치권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선변제권하고 물상대회가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해. 알겠죠? 두 번째. 이런 봐봐요. 봐봐. 여기. 내가 이 물건을 수리했죠. 그럼 내가 이 물건을 점유하죠. 그럼 내가 직접 점유한다고 그래. 유치권자가. 그런데 내가요. 공장을 내가 수리했어. 공장을. 그런데요. 돈 안 줘 주인이. 그럼 내가 이 건물을 내가 지켜야 되겠죠. 점유해야 되죠. 돈 수리비 안 줘가지고 내가 그 공장을 지키고 있어봐. 돈 받을 때까지. 그럼 나는 돈도 못 받고 일도 못 하고. 그게 무슨 낭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경비업체 경비업체한테 을한테요 이걸 점유를 시키고 내가 경비를 통해서 내가 간접으로 점유할 수 있어. 간접으로.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점유할 수 있다고. 경비가 무슨 점유하고? 직접. 경비가 그 집을 지키니까 직접 점유. 나는 경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직접으로 점유할 수도 있고 간접으로 점유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게 중요해.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킨다 그러면 유치권이 없어져. 채무자.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없어질까요?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켰다는 말은 채무자한테 물건을 반환했다 이 말이죠. 채무자한테 물건을 반환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점유를 뭘 했다?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자한테 물건을 직접 점유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의 뜻은 뭐냐?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켰다 이 말은 점유를 뭐를 한다? 상실한 것으로 본다.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래서 유치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와. 채무자가 직접 점유 된다 안 된다? 안 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 봐봐. 점유를 침탈이야. 침탈이란 말이 뭐다? 점유 상실이에요. 점유 상실. 그러면 점유가 상실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상실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유치권이 소멸을 해. 유치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점유를 상실하면은 유치권이 소멸을 해. 점유를 상실하면은 유치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면은 유치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좀 이해됐나요?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을 해요. 그런데요, 점유 해수의 소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점유 해수. 해수란 말은 반환 청구,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점유 해수의 소를요 몇 년 안에 청구한다? 1년 안에.
점유 횟수로 해서 반환을 받아. 1년 안에. 내가 이걸 유치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훔쳐간 거예요. 내가 소송을 해서 1년 안에 그걸 반환 받았어. 그러면 점유가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봐. 그러니까 유치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점유를 회복해야 돼. 그러면 유치권 소멸 안 해. 아무리 승소해도 회복하기 전이면은 유치권을 소멸을 해. 반드시 회복한다는 말은 뭐다? 반환받는다. 반환받는다. 다른 말로 뭘 한다?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유치권 소멸 안 해.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가면은 몇 년 안에 돌려받아야 돼? 1년 안에 돌려받아야 돼. 그러면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봐. 알겠죠? 그러니까 승소했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 중요하다고? 회복했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회복하기 전이란 말은 점유하기 전이면 유치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해버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뭘 보냐? 자, 유치권은요 동시행 항변권인데 이것은요, 여러분요, 우리 봐봐. 여러분 혹시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네요. 그럼 사람 죽이면 안 된대요. 알겠죠?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요. 죽여도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 죽여도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맞아요. 우크라이나 죽여도 되죠. 알겠죠? 또 언제 하면 되죠? 정당방위. 어떤 놈이 나를요, 지금 밤에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가족을 죽이려고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온 몸을 던져서 그놈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둘이 싸우다가 그놈을 크게 밀쳤더니 벽에 부딪혀서 죽었어. 그러면 나는 사람을 죽였죠? 죽이기는 죽였는데 살인했죠? 처벌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걸 뭐란다? 적법이라고 한다? 위법이라고 한다? 적법이라고 그래.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요, 이러면요,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점유해도 되는 것이 있어. 타인의 물건을. 어떻게 점유한다? 유치권이나 여기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점유를 하면은, 점유하면 위법이 없어져. 조각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유치권이나 동시이행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하면은 적법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재밌는 말은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걸 하나 알아야 돼. 유치권이나 내가 그냥요, 봐봐. 내가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데 유치권으로 점유를 해. 유치권은 돈 안 주니까 돈 받을 때까지. 동시행 항변권으로 점유를 해. 그러면 그 점유는 남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아니고 적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볼까요? 동시항변권. 우리가 잔금 날짜가 되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럼 갑은요,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죠. 을은 갑한테요,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잔금을 줘야 되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동시에 이행을 해야죠.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 그래서 2월 1일이 잔금 날짜야. 그럼 어떻게 하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받아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요, 을이 갑한테 잔금을 안 줘. 그러면 나도요, 잔금 받을 때까지 등기를 이전한다 안 한다? 등기를 이행한다 안 한다? 이행하지 않죠? 이것을 뭐란다? 항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해. 항변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항변권은요, 갑하고 내가요 등기를 주려면 갑한테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갑이 잔금을 안 주죠. 그러면 나도요 잔금 받을 때까지 나도 이행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내가 그 사람이 뭐라죠? 돈도 안 주면서 나한테 잔금도 안 주고 나한테 등기 달라고 하죠.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너가 잔금 가지고 올 때까지 나도 등기 안 해줘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항변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 항변권 원래요 잔금 날짜가 되면은 등기를 해줘야지 원칙이잖아요. 잔금 날짜가 되는데 등기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죠. 왜요? 뭐 때문에? 저쪽 상대방이 나한테 뭘 안 주니까, 잔금을 안 주니까 나도 등기를 안 해줘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변권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건 그렇더라도 이 잔금을 받아야 돼요. 잔금은 10년 안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2월 1일부터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갑원들한테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변권은 행사하더라도 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자, 이거 하나 중요해.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면 적법이다.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봐봐요. 그러면 유치권인데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 혹시 운동화 그 빠는 게 있죠. 운동화 세탁하는데 운동화 세탁하는데 보통 5천 원 하잖아요. 근데 운동화를요 누가 맡겼는데요 안 찾아가. 근데 그 운동화를 보니까 다 낡았어.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5천 원인데. 근데 이걸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권은요, 유치권자는 그냥 그 운동화를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것을 경매를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걸 경매를 하려고 하니까요 경매하는 신청 비용이 더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뭐죠 운동화 빠는 것은 5천 원인데 이 운동화는요 누구한테 팔아 중고로 사가라 하면 1,000원 주고도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매를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경매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그걸 뭐란다?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이변제 충당. 말을 봐봐 말을. 간이변제가 뭐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혹시 간이휴게소 간이 화장실 들어왔죠? 간단하게 변제에 충당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간이변제 충당은 어떻게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이것이요 경매거리가 안 돼야 돼. 경매거리가 안 돼야 돼. 그러면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 그 운동화가 얼마인가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럼 뭐라 한다고 감정인이 와가지고 1280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법원에다 청구해. 법원에다가 못할 짓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자한테 또 통지를 해줘야 돼. 채무자한테. 왜요? 봐봐 우리가요 여러분요 만약에 내 딸이요 처음으로 있잖아요 사회생활 해가지고 돈을 첫 얼굴 받아가지고 아빠한테요 운동화를 하나 사줬어. 그럼 그 운동화가요 다른 사람한테는 하찮은 운동화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빠한테는 어떻게 돼요? 나는 뭐 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빠한테는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남들은 가치가 없어도 나한테는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채무자가 깜빡 잊고 또 못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 나 이거 먹어버린다 이렇게. 그럼 채무자가요 안 된다고 나 내일 찾으러 가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알아서 하시오. 그럼 먹으면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뭐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감정의 평가가 있고 법원에 청구해야 돼. 법원에 채무자한테 통지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나 다르면 내가 먹어. 문제는 뭐냐면 여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번 아직 이거 시험에 안 났어. 이것이 이것은요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해요. 부동산이어도 등기 없이 부동산이어도 등기 없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간이 변제 충당은 등기 없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요 압류를 내가 유치권에 행사하고 있는데 내가 자동차로 수리했는데요 수리해가지고 이걸 유치하고 있는데 비 오는 날 보니까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거 안 돼요. 내가 유치하고 있는데 차 안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고무 패킹이요 낡아가지고 떨어지고 있죠. 그럼 더 이상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수리를 해야 돼. 알겠죠? 그걸 뭐냐 유치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해서 비용이 나왔죠. 비용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을 또 행사할 수 있어. 또 알죠? 유치권을 또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요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시험에 요즘 잘 나오죠. 자 이건 중요해요. 이것은 뭐 몇 번이나 지금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겠죠?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게 뭐냐 이러면 아까 봐봐 유치권은 등기한다겠어 안 한다겠어? 안 한다겠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을 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요 이 문제 가지고요 옛날에요 다른 데에서요 지금 뭐 어디라고 얘기하자면 거기서 로스쿨을 강의하는 민법 선생님하고 나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여기서 유치권을 소멸한다는 거야. 경매가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 왜? 우리가 유치권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서 삭제를 한다는 건데 말소한다는 건데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요 했는데 뭐 나중에는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한테 메일이요 한 3페이지가 메일이 왔더라고요. 변호사 그 사람은 변호사 출신 변호사예요. 다른 데서 로스쿨 강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공중사 시험이 나왔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해설을 했는데 그 사람은 엉뚱하게 해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잘못됐다 얘기했더니요 그때 이제 나한테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소리 이제 뭐죠 한참 싸우는데 뭐 지금도 그 사람 메일이 있어요. 3페이지 이렇게 온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도 아무것도 필요 없이. 지금 보면 뭐냐 항상 우리는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저당권이 먼저 있냐 뒤에 있냐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 유치권은 뭐만 가지고 따지냐 경매가 진행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압류한다고 그래. 압류하면 경매가 시작돼야 돼. 알겠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까 했었는데 가압류하고 판결문을 얻으면 뭘 한다? 압류해서 경매가 되죠. 그런데 저당권은 이미 경매할 수 있죠. 저당권의 경우는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를 해.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를 다른 말로 그냥 압류 등기라고 그래. 똑같아. 그러니까요, 경매를 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집을 경매하려면 압류하죠.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이 이미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압류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돼서 경락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자는 경락인한테 유치권으로 대항을 해. 대항한다는 말이냐? 이 집을 지금 을이 지금 유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지금 병이 경락을 받았죠. 병이 뭐라고 그래? 병이 뭐라고 한다? 여기 을한테 내가 그 집을 경락받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대항할 수 있다. 인도를 거절한다 이 말이죠. 인도를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을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그런데요, 압류한 후에 유치권이죠. 이건 유치권은 성립하나. 여기서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타온 거예요. 유치권은 성립하는 거예요. 유치권은 저당권의 순서와 관계가 없다니까. 등기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은 성립하는데 나보다 먼저도 압류가 돼 있죠. 압류해서 경락받은 이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해.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만약에 병이요 인도를 청구하면 여기요 여기 A죠. A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됐네. 여기요 이건 A가 아니고 여기는요 병이라고 해요. 병 여기 을이니까 여기는 병이라고 하라고. 병 알겠죠? 또는 을이라고 하든지 병이 해봐. 여기요 압류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죠. 압류가 난 다음에 유치권이죠. 이 사람은요 이때 인도 청구하면 병은요 뭐를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해.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있지만 대항하지 못한단 말은 만약에 경락인이 내가 그 집 경락받은 소유자니까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러면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선 이해됐어요 지금?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 어디가 가장 중요해요? 압류 전이냐? 압류 후냐? 자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또 뭐를 하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 여기서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유치권이란 게 뭐예요? 유치권은 점유 플러스 채권이 있어. 채권. 돈 받을 게 있는데 안 주면 받을 때까지 점유하는 게 유치권이잖아요. 잘 봐봐. 1번은 점유는 2월 1일, 채권은요 2월 3일에 발생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유는 2월 4일. 알겠죠? 채권은요 2월 1일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저 1번에서는 유치권이 언제 성립하죠? 1번은 유치권이 언제 성립해? 1번은 유치권이 2월 3일 날. 여기 2번은 유치권이 언제? 2월 4일 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점유하고 채권이 플러스가 됐을 때 유치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여기에서. 그럼 여기가 지금 A가 아니고 여기 지금 병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병이로. 병이 경락인이다. 그러면요. 죄송해요. 그럼 을로. 그냥 여기 을이니까. 여기 을이니까 유치권이 먼저 있을 수 있고 유치권이 뒤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을. 여기 병이 경락이니까. 알겠죠? 잠 안 자고 있었네요. 알겠죠? 아주 좋아. 잠 안 잤어.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자, 여기 봐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는 3월 1일, 4월 1일, 5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3월 1일 날 점유했는데 3월 1일 날 채권은 5월 1일 날 채권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3월 1일 날 점유하고 4월 1일 날 압류가 있고 채권은 5월 1일 날 발생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5월 1일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나요? 이렇게 나올 때 숫자로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합해질 때 뭐가 된다? 유치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또 어떻게 또 나온다? 시험에 나올 때는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을이 3월 1일 날 수리해서 채권이 발생하고 뭐랬다? 점유를 했는데 3월 1일 날 그러고 나서 4월 1일 날 압류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누가 더 빠르다? 유치권이 더 빠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유치권은 뭐하고 있어야 된다? 채권하고 점유. 채권하고 점유가 있어야 유치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보고. 자, 그다음에요. 자, 이제요. 여기 이제 뭐 다 끝난 건 마찬가지인데요. 아, 다 끝난 게 아니네요. 자요. 여기 이제 봐. 자, 어차피 여기 봐봐. 아까 말했죠? 채권하고 목적 물건에는 물건으로 발생한 채권이죠? 채권하고 물건에는 뭐가 있어야 돼? 결련 관계. 근데 아까 말했죠? 채권은 2월 1일이야. 그러면 점유는 2월 5일이야. 그럼 언제 유치권이 되죠? 2월 5일이죠? 그러니까 결련성을 요하지 않는다며요. 그러니까 채권이 있을 때 바로 점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결련성을 요한다. 결련성을 먼저 이렇게 연결이죠. 결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여기 봐봐.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이 말은 뭐라 한다? 이걸 뭐라 한다?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그 말은 뭐냐? 채권은요 2월 1일이고 점유는 2월 3일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언제 유치권이 성립한다? 유치권이 행사한다? 2월 3일 이 말. 2월 3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한다? 유치권은 뭐하고 채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점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채권. 이게 있으면 그 다음에 유치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2월 1일, 2월 3일, 2월 3일 날 2월 5일, 2월 8일, 2월 8일 날 유치권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 2번 봐봐. 2번요. 변제 청구와 유치권 행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변제 청구와 유치권 행사.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갑이요. 의뢰 집을요. 수리를 했어. 그래서 채권이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집이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병한테 경매가 됐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주인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유치권은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니까요. 사람이 바뀌든 말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유치권자는 이 병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는가? 이 1,000만 원 갚으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1,000만 원은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청구한다? 그래서 이 변제 청구 못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권. 그럼 여기는요.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을은 갑한테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 청구할 수 있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죠? 여기를 봐야 돼. 이걸 보려면 밑에 여기 수리비 채권. 수리비는 채권이죠. 그럼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하고 두 사람 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때는 병한테는 변제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이것은 물건이에요. 물건은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세상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유치권은 을이 병한테 주장하든 을이 갑한테 주장하든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우리가 이런 봐봐. 이 집에 이건 물건이야. 이 물건이 이건 내 거야. 그럼 이건 내 거라고 누구한테 주장해요? A한테만 주장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물건이라고. 물건은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내가 이 집을요 유치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죠? 바뀐 사람한테 내가 유치권자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요 돈 갚으라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수리비는 누구하고다? 특정인과 특정이다. 봐봐. 우리가 특정인은 을이 갑한테요 1억 원을 빌려줬어. 그런데 갑한테 빌렸는데 갑이 돈 안 갚아. 그런데 갑하고요 병하고 부부예요. 부부. 이 사람은 일부러 있잖아. 돈 안 갚으려고 자기네 지갑을 비워서 빵이야. 그런데 자기네 와이프는요 재산이요 100억이 있어. 아무리 이 두 사람이 부부여도 을은 갑한테 돈을 빌려줬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돈을 받아야 돼요? 갑한테만 받아야 돼. 병한테는 돈을 못 받는 거야. 아무리 부부여도. 이게 아무리 자식이어도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말한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간의 관계다 이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돈을 벌면 다 누구한테 빼돌려요? 자기 와이프한테 다 빼돌리고 자기는 돈이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그러니까 망하면 누구만 망해? 자기 혼자 망하죠? 가족은 망해 안 망해? 안 망하죠. 그럼 돈을 빼돌렸다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서 서류상으로 또 뭐를 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을이 갑한테만 돈을 받았어. 아무리 부부여도 병한테는 돈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채권은 이 을은요
갑의 집을 갑하고 계약해서 수리해서 수리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만 청구하지 병한테는 변제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유치권은요,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하니까 갑한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병한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요,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그건 채권이거든, 채권. 여러분 방금 채권은 누가 누구한테 행사한다고 그랬죠? 특정인이 특정인한테만 행사한다 이 말이죠. 특정인이 특정인한테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여기 이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봐봐요. 유치권의 과실수치권요. 이게 이제 의외로 유치권에서는 이 부분에서 또 지문이 자주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별것도 아닌데요. 별것도 아닌데 지금부터 이것은 말만 이해하면 되니까 끝이죠. 이제 이게. 자, 말만 이해하면 봐봐요. 갑이 자동차를요, 을이요, 수리해서 수리비가 100만이 나왔어. 이건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채권은 누가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죠?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그러면 이 집을 내가 유치하죠. 유치권은 뭐다? 물권이죠.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한다? 세상 누구에게나 이렇게요. 에게나 주장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 차 주인이 갑에서 A로 바뀌었어. 그러면 A한테도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그런데 A한테는 돈을 갚으라고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주장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이때요, 이 갑이요, 이게 BMW야. BMW. 알겠죠? BMW인데 꼭 뭐죠? 프라이드 같이 생겼네 차가. 알겠죠? BMW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BMW 차인데 100만 원 때문에 수리를 맡겼는데 돈을 못 줘서 유치를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가요, 지금 여자친구하고 데이트 가야 돼. 그럼 차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전거 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한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는 말은 뭐죠? 차 인도를 청구한다는 말이에요. 나한테 인도를 청구한다는 말이에요. 나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죠. 인도를 청구해. 알죠? 차 돌려줘 이 말이죠. 차를 뭐 해달라?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뭘 한다? 유치권 소멸 청구하는 것은 인도를 뭐 한다? 청구한다.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그럼 돌려줘 그러면 그냥 돌려주라고 하면 안 되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돼. 이때 상당한 담보란 말은 이게 BMW니까 BMW의 상당이다, 100만 원의 상당이다 이게 문제예요. 얼마의 상당이다? BMW의 상당이다 그 말은 뭐요? 벤츠 자동차 하나 사주고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죠. 100만 원이 없어도 유치당하고 있는데 알겠죠? 그래서 채권에게 상당한 채권의 물건의 상당이 아니고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차 반환해달라 이 말이에요. 차를 인도해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때는요, 을이 여기에 동의하면은 유치권이 소멸하는, 유치권 소멸하면 차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봐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요,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 보면요, 이때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차 있죠? 이 차를 수리해서 갑의 차인데요, 을이 이것을 수리해서 100만 원이 나왔는데 이놈이 100만 원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안 주면 내가 계속 유치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갑의 승낙을 받아서 동의, 이것을 다른 사람 렌트카르죠. 그러면 하루에요 10만 원씩, 하루에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10만 원씩 이것을 과실 수치해. 이걸 과실 10만 원을 과실이라고 그래. 과실 수치해가지고 채권에 우선적으로 충당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만 원씩 공제해 나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날 또 10만 원, 그 다음날 또 10만 원. 그래서 몇 번만 준 건데 10번만 주면 없어지죠. 이것을 뭐란다?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충당하려고 했는데 이 과실이 돈이면은 간단한데 금전이 아닐 경우는 경매를 해야 돼. 그러니까요, 여러분 유치권은요, 내가 그 물건을 그냥 먹어버릴 수 없어. 간이변제 충당 빼고는 돈으로 반드시 바꿔서 받아가야 돼. 알겠죠? 그런데 먼저요, 만약에 그런데 돈이요, 봐봐, 지금 받을 건 100만 원인데 돈은 지금 1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자에다가 충당하고 남은 돈 있으면 원금에 충당하는 거예요. 먼저 뭐에 충당하고?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돈 있으면 원금에 충당. 왜 그래요?
여러분 이자가 많아야 돼요? 원금이 많아야 돼요? 많았으면 좋겠어? 유치권자한테는 적었으면 좋겠어? 원금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왜요? 원금이 많아야 이자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돈 있으면 원금에 충당해야 돼. 알겠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중요해. 시험은 뭐가 나오냐? 여기서 나와. 여기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 했죠?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동의를 받아서 하면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을 하고, 금전이 아니면 그걸 경매를 해가지고 돈에서 받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때는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익형 원금에 충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여기서 시험에 나와. 동의 없이 렌트를 줬어. 동의 없이. 이 유치권자가요, 동의도 받지 않고 차를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 이 말이죠. 동의 없이. 그럼 동의 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치권을 이거 봐봐. 아까 내가 청구하고 통고하고 구별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청구는 뭐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통고는 잘못이 없을 때. 그러니까 동의 없이 있으니까 잘못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소멸 청구라고 그래. 알겠죠? 소멸을 청구한단 말이죠. 유치물을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요, 차임 있죠. 차임. 만약 이 사람이요 동의 없이 대여를 해가지고 월세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렌트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원래 월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에서 공제해 나가야 되죠. 근데 이것은 동의 없이 했으니까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 차임은요 채무자한테 반환해야 돼. 갑한테 반환해야 돼. 갑한테 반환해야 돼. 그 다음에 차를 빌린 사람 임차인이라고 그래. 차를 빌린 사람은 갑한테 자기가 적법하게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이 세 가지 중요해. 다시. 자, 이 세 가지가 뭐다? 동의 없이 했을 때, 동의 없이 했을 때는 유치권은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은 점유할 수 있는 거죠. 소멸을 청구하면 돌려달라는 거예요. 알죠? 두 번째, 월세 받은 거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채무자한테 반환해야 돼. 차를 빌린 사람은 자기가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이게 지금 여기가 중요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봐봐. 우리 무슨 말이냐면 보존. 그냥 사용이 아니고 이건 사용인데 그냥 이 사용은 뭐냐면 내가 이마트 가기 위해서 차 끌고 가는 거 안 돼 절대로. 알죠?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 그런데요 보존을 위한 사용. 우리요 이런 차 있죠 차. 어제 온도가 되게 낮았죠. 뭐 지금도 15도예요? 마이너스? 알죠? 만약 이렇게 온도가 낮으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차 밖에다 놔둬봐. 저 차요 온도가 15도인데 오늘 차를요 밖에다가 운전도 하지 않고요 한 10일 정도 놔둬봐. 아마 차 운전 시동 켜면 안 켜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씩 차 시동 켜줘야 돼 안 켜줘야 돼? 켜줘야죠. 그걸 보존을 위한 사용이에요. 그거 한 번씩 켜줘야죠. 이 보존을 위한 사용할 때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 동의 없이. 알겠죠? 동의 없이 하지만은 그 차를 사용했으면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가능한데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보존을 위한 사용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나와. 이게 바로 뭐냐? 여기에 이게 알겠죠? 보존을 위한 사용이란 게 뭐냐? 내가 이 집을요 갑의 집을 내가 수리했어. 수리해가지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이러면 돈 안 주죠. 그럼 내가 이 집을 유치해야 되겠죠.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그 집의 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알겠죠? 이렇게 그 집에 스스로 주택에서 거주하는 거. 왜? 돈 받기 위해서. 그걸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수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때는 유치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동의 없이 그것은 적법한 것이고 소멸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그럼요 마지막으로 오니까 여기요 잠깐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요 보존을 위한 사용은 뭐라고요? 내가 수리한 그 집에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것. 하지만 뭐를 한다? 여기요 적법점이죠. 적법이니까 소멸 책임은 없어. 알겠죠? 우리 아까 내가 말했어. 유치권하고 항변권이다. 유치권하고 항변권이 있으면 뭐를 한다고 그랬죠? 그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뭐가 똑같아? 사람은 살해했는데 정당방위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유치권으로 남의 것을 점유하거나 항변권에 의해서 남의 것을 점유하는 것은 적법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 이것은 적법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뭐는요?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이 집이 내가 이 집의 월세 원룸에 대해서 내가요 도배를 했어. 도배를 해가지고 이것이요 50만 원이 나왔어. 50만 원이 나왔어. 근데 이 사람 돈 안 주죠. 돈 받을 때까지 이 원룸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지. 돈 받을 때까지. 근데 원룸 월세가요 한 달에요 원룸 월세가 60만 원이야. 60만 원이야. 나는 도배값은 50만 원인데 내가 한 달 동안 돈 안 주니까 이 집에 살았어. 그러면요 어떡한다? 내가 그 집에 사는 걸 사용이라고 그래. 한 달에 그 월세가 얼마죠? 60만 원이죠? 나는 받을 돈이 얼마죠? 50만 원이죠? 10만 원 더 내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걸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생각을 잘해야 되겠지. 만약에 원룸에 내가 도배를 했다? 그럼 내가 그 집에서 잠을 잘 것인가 말 것인가? 잠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안 돼. 잠을 자면 사용료를 내야 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 내 말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아니죠? 그것을 말한다. 보존을 위한 점유는 사용은 적법하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그럼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는 게 뭐냐? 그 주거에 스스로 들어가서 사는 거. 그 집에 스스로 주택에 거주해서 사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보존이다. 이런 보존은 허락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 보존 빼고 나머지는 대여나 담보정이나 사용은 승낙을 받아야 된다. 승낙을 받지 않으면 뭐가 된다? 유치권의 소멸을 말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다는 것은 물건의 인도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승낙 없이 월세를 줬다. 그 받은 월세는 채무자한테 반환해야 된다. 승낙 없이 월세를 했다. 그 임차인은 자기가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고 동의 없이 대여, 담보 제공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동의 없이 했을 때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동의 없이 했을 때는 월세 차임은 과실은 반환해야 된다. 알았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다? 여기 자기는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금까지 이것을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그리고요 이제 다시 보시면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원래는 저당권부터 강의를 하는 게 정상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늘 했던 것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저당권까지는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당권이에요. 원래는 이 저당권을 먼저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런 설명한 것이 훨씬 쉬운데요. 목차적 순서적으로 보면 이게 맨 뒤에 나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음 주에 만약에 우리가 저당권을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무슨 말인지 금방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저당권 했죠? 저당권 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뭐냐면 민법 총칙으로 다시 야간반은요 민법 총칙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자 오늘은요 저당권에 관한 것은 다음 주에 하고요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